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는 날이죠. 여러분이 그동안 쭉 법 과목만 하다가 오랜만에 학을 하고 이러면 생소하죠. 생소 안 해요 이제? 그래요. 아침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것은 이제 학개론도 좀 어때요? 좀 친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아니에요? 하고 있었는데 제 착각이었군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수요와 공급 이론 좀 하고 있었죠. 예. 근데 공부는 항상 앞에서 뒤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학습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항상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고 다만 표현이 달라질 뿐이죠. 자, 수요와 공급에서는 첫 번째 수요 공급에 의의 알아주세요. 그래서 유량 개념이다. 사전적 개념이고 유효 수요, 유효 공급 개념이다. 자, 그래서 유량과 저량 구분하는 거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는 거 배웠고, 그 다음에 수요 법칙을 배웠죠. 예, 수요 법칙과 관련해서 표현은 다양한데 이걸 표현할 때 그냥 글로 표현하면 가격과 수량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면 비싸면 안 사고 싸면 더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수요 법칙이다. 자, 공급 법칙도 배웠나요? 공급 법칙은 뭐였어요? 그렇죠. 가격이 뭐하면 상승하면 공급량이 뭐한다? 증가한다. 자, 그래서 이것이었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뭐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돈 되면 만들고 돈 안 되면 안 만들어 이렇게 말하시면 된다. 자, 그게 공급 법칙. 자, 수요량의 변화와 뭐의 변화? 수요의 변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당의 재화에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해서. 그래서 요건 선이 움직이는 거고 요건 수요 곡선 안에서 뭐 이동? 점의 이동이다. 똑같은 원리로 공급량의 변화와 뭐가 있을 거다? 공급의 변화가 있을 거다. 공급량의 변화는 당의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공급량이 바뀌는 거. 공급의 변화는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하여서 이제 공급량이 바뀌는 건데 이건 공급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은 수요 법칙을 통해서 수요 곡선은 어떤 모양으로 그려진다? 우하향하는 모양으로 그려진다. 이게 수요 법칙이라 그랬죠. 자, 그래요. 그러면 공급 법칙은 뭐였어요? 공급 곡선이 어떤 모양으로 그려진다? 우상향하는 모양으로 그려진다. 이게 공급 법칙이었죠. 여기에서 수요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죠? 수요 곡선이 우측이나 좌측으로 갈 수 있다는 거 배웠죠? 또 여기 공급의 변화를 통해서 공급 곡선도 어때요? 우측이나 좌측으로 간다 하는 걸 또 배웠죠. 우측으로 가는 게 증가, 좌측으로 가면 감소 이러면서 배웠죠. 그럼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잖아요. 수량의 변화와 수의 변화. 그럼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오늘은 탄력성에 대해서 배우면 된다. 자, 탄력성. 그리고 다섯 번째, 균형점과 그 균형의 변동을 배우시면 된다. 그럼 요 두 가지 배우면 이제 수요와 공급이 끝나는 거다. 요 두 가지만 더 알면 돼요. 참 쉽죠? 예. 그래서 이 쉬운 걸 왜 어려워해요? 그래서 탄력이 뭐냐고 물어보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긴 하는데 얘가 세워져서 우하향하면 이거를 비탄력, 누우면 뭐라고요? 탄력. 그래서 누우면 누울수록 탄력이고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비탄력이고 여기도 똑같겠죠?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비탄력. 누우면 누울수록 탄력. 그래서 어때요? 세워지면 비탄력, 누우면 탄력. 이런 걸 배워라. 그럼 그거 안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 이미 다 안다 이렇게. 그거 탄력성과 관련해서 이제 수요도 있고 공급도 있겠죠. 그래서 탄력성에서 수요의 무슨 탄력성을 배운다? 가격 탄력성.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가격은 대표 표현이다. 이 가격이라는 용어 대신에 임대차 시장이면 임대료가 될 것이고 학원이면 수강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수요자들이 이
가격이 변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알아보는 것이 탄력성인데 수의 가격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때 자극이 뭐였죠? 가격이 많다는 거, 변한다는 거.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뭐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알아보는 것인데 자, 기본적으로 비싸면 안 사, 싸면 더 사. 요것은 항상 나와야 된다.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지금 비싸면은 플러스고 안 사는 마이너스인데 원래 이렇게 따지면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되지만 요건 절대값으로 쓰기 때문에 뭐다? 플러스다.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쓴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가격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은 식으로 쓰면 뭐가 되겠어요? P분의 델타 P가 되는 것이다. 자, 가격이 100원에서 120원으로 올랐다. 자, 그러면 이 경우 가격은 몇 프로 상승한 거다? 20%.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았죠? 여기 P에다가 얼마 썼고 100. 델타는 변화분이죠. 20 이렇게 해서 20% 올랐다. 이렇게 지금 한 거죠. 예. 자, 그래요. 그때 100원일 때 수요량이 어때요? 수량이 10개 사고자 했는데 비싸져서 6개만 사고자 한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수량은 변화율은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이제 QD분의 델타 QD 이렇게 쓰는 거다. 아셨죠?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 탄력성을 많은 거. 첫 번째 측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 탄력성을 측정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P분의 델타 P 하시고 위에는 뭐 하면 된다? QD분의 델타 QD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이게 탄력성을 측정하는 거다. 그럼 이 경우는 지금 원래 몇 개였는데 요놈이 10개였는데 여기서 델타는 변화분이니까 4개죠. 그래서 이렇게 4 하시면 된다. 절대값이니까 뭐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다 여기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탄력성을 측정하면 되는데 다만 우리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 탄력성을 측정할 때는 최초값을 기준으로 하는 거다. 여기 P하고 Q에다 뭘 썼어요? 최초값인 100하고 10을 썼죠. 그런데 만약 문제에서 중간값을 기준하시오 이럴 수도 있다. 최초값을 쓰시오 이럴 수도 있고 뭐 중간값을 기준하시오 이럴 수도 있고 변화 후의 값을 기준할 수도 있고 이게 탄력성을 측정할 때는 그런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상황에 맞춰서 중간값을 기준하시오. 그럼 여기다 얼마 써야 돼요? 얼마? 100과 120의 무슨 값? 중간값. 여기다 110 쓰면 되겠죠? 여기는 변화분 그대로 20. 위에는 얼마? 10과 6의 중간값인 8. 할 수 있죠? 위에는 4. 변화 후의 값을 쓰시오. 그러면 120. 여기는 20. 여기는 6. 여기는 4. 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탄력성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탄력과 관련해서 이제 가격 변화율과 수량의 변화율에서 탄력이라는 것은 제가 양이 왕창왕창 변하는 거 기억납니까? 뭐보다 왕창왕창해요? 가격 변화율보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비교할 때 기준은 1이죠. 그래서 1보다 크면 뭐가 되는 거 이거는? 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요 가격 변화율과 수량 변화율이 똑같다. 그러면 1이 되면 이걸 뭐라 그런다? 단위 탄력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1보다 작다 그러면요. 탄력성이니까 1보다 작다 그러면 이건 비탄력이 되어서 만약에 1보다 작은데 0으로 가버렸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0으로 갔다는 건 뭐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수직으로 그려진다. 양의 변화가 없을 때는. 그래서 이럴 때를 뭐라고 쓴다? 완전 비탄력이고 그러면 반대로 완전히 수요 곡선이 수평이 되었다 이럴 때를 완전 탄력적이다. 그래서 누우면 누울수록 어때요? 기울기가 완만해져서 완전 탄력이 되면 뭐가 되는 거고? 수평이 되는 거고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급경사가 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이 되면 수직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제 요 기준점 단위 탄력을 기준해서 1보다 크면 뭐라고 쓰는 거다?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었나요?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들 뭐가 있었죠? 대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였어요? 기억납니까?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이었죠. 측정 기간은 어디로 갈수록? 장기로 갈수록 탄력이었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재가 적어서 비탄력이지만 세분화할수록 좀 더 어떻게 된다? 탄력적이 된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좀 더 탄력이다? 주거용이 좀 더 탄력적이더라. 그리고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좀 더 어떻게 되고 탄력적이 된다. 즉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될수록 탄력적이 된다 하는 것 정도는 아셔야 된다. 자, 그래서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 배웠고 그 세 번째 뭐하고의 관계? 총수익과의 관계도 좀 알아주셔야 되겠다. 자, 세 번째 총수익과의 관계. 자, 총수익과의 관계에서는 우리 총수익 배웠죠? 총수익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가격에다가 뭘 곱하면 학원으로 따지면 수강료에다가 수강생수 곱하면 총수입이다. 그 수강생수가 뭐요? 수요량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다? 총수입이 나오는 거다. 자, 그래서 이때 학원으로 따지면 이 가격이 수강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강료를 학원에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죠. 만약 가격을 10% 올렸다, 수강료 10%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총수입이 10% 늘어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여기 수강생 수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수강생 수는 그대로 있고 수강료를 10% 올렸을 때 단 한 명도 가방 안 사야 되죠. 그런 상황을 뭐라 그래요? 수요자들이 가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면 완전 비탄력을 보이면. 이해되셨나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자들이 보시다시피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이면 10% 올리면 수입은 어떻게 된다? 10%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20% 올리면 얼마만큼 늘어나요? 그렇죠. 예. 그러면 비탄력이란 말은 양의 변화가 적은 거죠. 양의 변화가 어떨수록 적을수록 가격을 뭐 했을 때? 올렸을 때 수입은 어떻게 되죠? 증가한다는 거 알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 비탄력은 아니고 수강생이 한 1% 정도 줄었어. 비싸다고. 그럼 1% 정도 줄면 10%까지 수입은 안 늘어나죠. 그래도 어때요? 수입은 늘어난다. 수강료 10% 올렸을 때. 이해됐나요?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을 하면 올리면 수입 어떻다?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탄력적이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수강료 올렸더니 수강생이 어때요? 양이 왕창 변한 게 탄력이라고 했잖아요. 왕창 수강생들이 가방 싸버렸다. 그러면 수입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 거다. 그래서 수요자들이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일 때는 오히려 가격을 많은 것이 내리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입이 증가한다. 가격을 10% 내렸더니 수강생이 50% 60% 늘었다. 그러면 수입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였어요? 수요자들이 가격에 대해서 어떨수록 비탄력적이 되면 될수록 가격을 많은 것이 올리는 것이 유리하고 수요자들이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될수록 탄력적이 되면 될수록 가격을 많은 것이 내리는 것이 수입이 어떻다? 증가하는 방안이다. 예. 자, 그래서 수요자들이 가격의 탄력이라는 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민감하게 반응할 때는 고가정책, 저가정책을 쓰는 게 수입이 증가하는 데 유리하고 반대로 수요자들이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 둔감할수록 무슨 정책? 고가정책을 쓰는 게 유리하다. 근데 단위탄력이라는 뜻은요. 단위탄력이라는 것은 직각쌍곡선의 경우다. 직각쌍곡선 같은 경우는 어떤 점에서든지 사각형을 그리더라도 이 사각형의 면적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 말은 사각형의 면적이 똑같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죠? 요게 총수입이잖아요. 수입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수강료 10% 올렸더니 수강생이 몇 프로? 10%만큼 딱 어떻게 하더라? 줄어들더라 이 소리예요. 그럼 10%만큼 줄어들어 버리면 전체 수입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탄력일 때는 가격을 올리나 내리나 수입은 변화가 없다. 그래서 적어도 수의 무슨 탄력성에서 가격 탄력성에서 요 세 가지 정도 내용 정도는 어때요? 어떻게 표현이 되더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건 가격만 있는 건 아니죠. 뭐도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가격 이외 요인으로 소득이 변해도 수량이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수의 무슨 탄력성? 소득 탄력성이 있겠죠. 그럼 수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가격의 변할이 아니라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소득의 변할이 들어오는 거죠. 소득이 변했을 때 수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수량의 변화율은 똑같은 거예요. 분자는.
근데 자극을 주는 게 바뀌는 거죠. 지금 가격이 아니라 이제 소득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소득이 증가할 때 더 사는 재화를 무슨 재화라 그랬어요? 이런 재화를 정상적인 재화라 그래요. 그럼 소득이 줄었을 때 안 사는 재화는요? 예, 정상재라 그래요. 정상재. 요게 플러스죠? 그럼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죠? 이런 재화를 무슨 재화라 그런다고요? 정상재라 그런다고요. 돈 많으면 더 사고 돈 없으면 안 사는 재화가 무슨 재화라고요? 정상재예요. 요것도 정상재예요. 예. 0보다 크자 마이너스는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재화는 무슨 재화? 정상재. 그런데 소득이 증가하니까 오히려 어때요? 수량이 줄어드는 재화도 있나요? 대표적으로 불량주택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돈 많으면 불량주택 안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된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 경우는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가 나와서 0보다 작죠. 이런 재화를 뭐라고 한다고요? 열등재라 그래요. 그럼 돈 없으면 더 사는 재화는요? 요것도 마이너스잖아요.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재화는요? 열등재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상재와 열등재는 뭐와 관련돼 있죠? 소득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인구가 증가해서 어때요? 더 사는 재화는 정상재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정상재는 그런 때 쓰는 게 아니고 언제 쓰는 거라고요? 소득과 관련해서.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인 재화를 정상재라 그러고 마이너스인 재화를 뭐라고 쓴다? 열등재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 아까 수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썼잖아요. 여기는 절대값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왜? 써버리면 열등재가 정상재로 바뀌니까 이때는 절대값을 쓰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수에 또 무슨 탄력성이 있죠?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수의 교차 탄력성은 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재화가 X재라면 X재의 수량이 변하겠죠? 수량 변화율에 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X재 말고 Y재 가격이 변했다.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죠? Y재 가격이 변할 수 있네요. 그럼 Y재가 대체재일 수도 있고 보완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Y재 가격이 올랐다고 이렇게. 그럼 Y재 가격이 올랐다는 건 분모가 플러스가 된 거죠. 자, 플러스가 되면 X재 수량이 증가했어요. 자, 두 재화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어요? 이거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되죠. 비싸면 안 사. Y재 안 샀더니 X재는 더 사. 무슨 관계예요? 대체재. 보이죠? 그래서 수의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0보다 크잖아요. 이럴 때는 무슨 관계에 있다고요? 대체재 관계에 있다는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Y재 가격이 올랐더니 여기 X재 수량이 줄어들었어요. 무슨 관계예요? 보완재. 그래서 Y재 가격이 올랐다는 건 Y재가 비싸서 안 사 그랬더니 X재도 같이 안 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재화는 보완재 관계죠.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됐죠? 그래서 0보다 작다. 이거 무슨 관계라고요? 보완재 관계라고요. 그럼 Y재 가격이 하락하니까 요거는 더 샀어요. 무슨 재화예요? 두 재화는. 싸면 더 사. 여기까지 읽으라 그랬죠? 그러면 X에도 더 샀잖아요. 무슨 관계예요? 보완재. 그러니까 보완재는 이렇게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재화는 무슨 관계에 있고? 보완재 관계에 있고. 그러면 싸면 여기도 여기는 안 사 이렇게 됐어요. 무슨 관계예요? 이제 아시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그럼 이건 싸면 더 사 그랬더니 이건 안 사 이랬잖아요. 그럼 무슨 관계? 대체재. 이렇게 되면 대체재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것은 대체재. 자, 그래서 수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큰 재화를 뭐라고 한다고요? 대체재 관계에 있다. 자, 0보다 작으면 보완재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런 거 알고 있나요? 자, 우리는 결국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도 있었어요? 가격도 있었죠. 가격이 변했을 때 수량이 영향을 받죠? 수량이 영향을 받아요. 그때 가격이 변했을 때 수량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 이걸 뭐라 그래요? 가격이 변했을 때 수량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 그걸 탄력성이라 그런다고요. 탄력성. 가격이 변했을 때 수량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 이해됐나요? 그럼 탄력성.
그래서 0.8이다 뭐 이런 말 줬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수의 가격 탄력성 0.8이다. 그 말은 가격이 예를 들어 10% 올랐어요. 뭔 일 생긴 거예요? 여기 0.8배만큼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수량은? 8이 어떻게 된대요? 8%가 어떻게 되냐고요? 아, 8% 감소 이렇게 말해야지.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럼 비싸면 안 사해서 8% 줄었다고요. 그런데 이럴 경우도 있죠. 소득이 변했어요. 그랬더니 또 수량 영향을 받나요? 아, 소득이 변해서 수량 영향을 받잖아요. 이거 무슨 탄력성이에요? 소득 탄력성. 그럼 소득 탄력성 예를 들어서 여기도 0.8이에요. 근데 여기 소득이 10% 증가했대요. 자, 어떻게 됐어요? 8%만큼 증가했겠죠? 그럼 여기는 8% 늘었잖아요. 그럼 수량의 변화는 어떻게 됐어요? 수량 변화가 없죠? 그럼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건 가격도 있고 가격 이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요거 말고 교차 탄력성도 있을 수 있죠? Y제 가격이 변했을 때 X의 수량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량이 어떠한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도 어때요? 한번 계산해봐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하나씩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1쪽에 있는 몇 번 문제가 있죠? 10번 문제. 여기 풀 차례 맞나요? 자, 10번. 어떤 상품의 가격이 1,000원일 때 수량이 5만 개이고 가격이 1,100원일 때 수량이 48,000개랍니다. 자, 이 상품의 수의 가격 탄력성은 단 절대값으로 계산한 탄력성으로 탄력성 계산할 때 기준가격과 수량은 뭘 기준하세요? 최초값을 기준하세요. 그럼 여기서 그대로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가격 변화율분의 수량 변화율이니까 여기에서 최초값 기준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P에다 얼마 써야 돼요? 1,000 써야 되겠죠? 그럼 여기 델타는요? 100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수량은요? 5만 분의 얼마? 2,000이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 약분되죠? 10분의 1. 요거는요? 50분의 2잖아요. 50분의 2는 100분의 4하고 같은 거죠? 너무 어렵나요? 자, 그럼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 25분의 1이네. 맞아. 그래도 되고. 예, 25분의 1 요래 되고. 그럼 100분의 얼마예요? 좌우지간. 뭐 4예요. 여기에 답은 40이지. 100분의 40은 얼마예요? 예,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요. 예, 그래서 별것도 아니죠? 예. 자, 넘어갑니다. 42쪽. 그래서 탄력성을 뭐하는 문제? 측정하는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42번. 서울 강서지역의 중형주택 임대료가 평균 30% 인상됨에 따라 중형주택에 대한 임대 수량이 15% 감소하였다고 조사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애당초 이걸 줬죠, 지금. 가격 임대료라 그랬죠. 30% 뭐 했다고요? 오르니까 수량이 15% 줄었잖아요. 탄력성의 크기는 얼마죠? 절대값이니까 0.5죠? 요건 나와야 된다 이거요. 0.5는 탄력, 비탄력. 비탄력인 거 아시죠? 예, 1보다 작으니까. 그럼 1번 강서지역 중형주택에 대한 수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이런 이상한 말하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비탄력이다. 2번 강서지역 임차인들의 임대료에 대해서 대체로 민감한 편이다. 비탄력의 다른 말이 뭐죠? 둔감입니다. 자, 2번 틀렸고요. 3번 강서지역은 임대주택에 대한 대체재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많으면 탄력이 됐겠지. 근데 비탄력이니까 적은 편이다. 4번 강서지역 임대인들은 임대료 인상에서 총수입이 증가한다.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뭐해야? 올려야 수입이 늘어난다 그랬죠. 4번이 맞는 말입니다. 강서지역 임대료가 하락하면 임대인들은 그만큼 큰 수익이 발생한다. 비탄력적일 때는 임대료 내리면 오히려 수입 어떻다?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옳은 것은 4번. 자, 12번 가격이 10% 인상됨에 따라 수량이 20% 감소했다. 자, 옳은 것은 탄력성의 크기는 얼마? 할 수 있죠? 10% 변했을 때 수량이 20% 변하는 거니까 2입니다. 자, 1번 수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는 0.5다. 틀렸고
2번 수요는 비탄력적이므로 땡 탄력적이잖아요. 이니까 자 그래서 탄력은 경사가 완만한 거죠. 자 3번 기업이 고가 정책 썼어요. 뭔 일 생겨요? 수강료 10% 올렸더니 수강생이 20% 가방 사고 가버렸다. 수입은 어떻게 된다? 감소. 그래서 3번 틀렸고 자 4번 임대료 상승하면 임대 내 총수입은 뭐 한다? 감소한다. 4번이 맞네요. 자 5번 정부의 조세 부과할 때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라면 우리 세금과 관련해서 비탄력적인 쪽은 기착되는 세금이 많다 적다? 많다. 기억나죠?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이니까 누가 더 많이 부담해요? 공급자가. 수요자는 탄력이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때 옳은 것은 4번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13번 부동산 수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부동산 수의 가격 탄력성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 특정 입주권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이 더 탄력이다. 네, 틀렸죠. 아까 어디가 좀 더 탄력이라 그랬어요? 주거용이 좀 더 탄력이라 그랬죠. 자 1번이 틀렸네요. 2번 부동산 수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의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이라 그랬죠. 자 용도 전환이 어때요? 용이할수록 탄력적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어떻다? 탄력적이 된다. 자 그리고 부동산 수의 가격 탄력성은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화할수록 달라질 수 있다. 아까 세분화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탄력적이 된다. 자 14번 다음 예문의 가로 아래에 들어갈 용어로 옳게 나열된 것. 자 아파트 가격을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올렸을 때 가격이 몇 프로 오른 거예요? 계산이 안 되면 하나씩 써봐야 돼요. 자 올렸을 때 아파트 수량은 1000세대에서 600세대로 감소했답니다. 자 아파트 수의 가격 탄력성은 뭐이고 가격 인상 후 판매 수입은 뭐 한다? 자 탄력성은 뭘 기준하라고 되어 있어요? 최초값을 기준한다 이렇게 써놨나요? 그러면 그대로 쓰면 되죠. 여기에서 가격이 얼마에서? 2000에서 500 써야 되겠죠? 2500 됐으니까 그럼 수량이 몇 세대인데 1000에서 400 써야 되겠죠? 600이니까 그럼 약분하면 4분의 1이죠? 4분의 1분의 10분의 4 그럼 10분의 16이니까 1.6인가요? 그럼 1.6을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탄력이다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근데 탄력적일 때 가격을 뭐 했다고 했어요 지금? 인상했다고 했잖아요. 탄력적일 때 가격 올리면 수입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줄어든다. 이거 나와야 되죠? 그래서 수입은 판매 총수입은 감소한다. 답은 3번. 자 15번 국립박물관 입장료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우리 박물관 안 좋아하는데 자 일단 뭐 박물관장은 관람료 10%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박물관장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로 옳은 것은 왜 인하하려고 할까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 입장료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럼 어떨 해야 돼요? 수요자들이. 입장료에 대해서 탄력적이어야 돼요? 비탄력이어야 돼요? 탄력적일 때 10% 내리면 왕창 늘어나는 거죠. 관람자 수가. 그래서 답은 1번. 관람 수요가 입장료에 대해서 어떻기 때문에 탄력적이라고 봐서 그런 거다. 자 16번 A제만을 판매하는 랜드 기업이 A제의 가격을 20% 인상하였더니 매출액이 10% 감소했어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지금 가격을 올렸죠. 20% 올렸어요. 그럼 가격을 올렸으니까 올렸는데 수입이 줄었잖아요. 그 말은 수요자들이 가게에 탄력이라는 거예요? 비탄력이라는 거예요? 탄력 아시죠? 가격을 올렸더니 왕창 가방 쌌다 이거예요. 그 수입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탄력해야 되니까 탄력성의 크기는 뭐보다는 커야 돼요? 1보다는 커야 되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답은 일단 5번이야. 답을 찾아야죠 일단. 답을 찾아놓고 나머지는 어때요? 이제 공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총수입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총수입은 가격에다가 수량 곱하면 된다 그랬죠?
가격 곱하기 수요량은 뭐다? 총수입이다. 요게 지금 이퀄이죠. 그러니까 어떤 수가 와도 이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기준을 잡을 때 요렇게 한번 잡아보라고요. 1은 1이다. 1 곱하기 1은 얼마예요? 그럼 이퀄 맞잖아요. 예, 이렇게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가격을 뭐 한 거예요, 지금? 올렸어요. 몇 프로 올렸어요? 20% 올렸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1은 100%잖아요. 100%에서 20% 올렸다니까요. 그럼 몇 프로 돼요? 120%니까 1.2로 바꾼 거죠. 가격을 이렇게 1.2로 바꿨더니 뭔 일이 생겼어요? 수입이 줄었죠. 몇 프로 줄었어요? 그럼 여기 얼마 돼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 곱하기 네모하면 요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모가 얼마일까요? 요걸 모르면 요걸 요리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게 국민학교 때 아마 초등학교 때 배울 것 같은데 요렇게 보내서 하는 거 아시죠? 요렇게. 그럼 얼마가 나와요? 0.75가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그 말이 무슨 소리예요? 가격을 20% 올렸더니 몇 프로가 가방 쌌다는 거예요? 100에서 75% 됐으니까 25%가 가방 사고 갔다 이거요. 그 수입이 몇 프로 줄었어요? 10% 줄어서 학원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원장님이 돈 좀 더 벌어보자. 그래서 어때요? 수강료 20% 올렸더니 25% 수강생이 가방 사고 가버린 거야. 그래서 10% 수입 줄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운 게 뭐예요? 수요자들이 가격이 어떻게 민감할 때, 즉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면 오히려 수입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1번은 맞아요, 틀려요? 판매량은 10% 감소가 아니고 지금 몇 프로 감소해요? 25% 감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수강생 25% 줄었으니까 학원 입장에서는 그만큼 판매량 25%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린 거예요. 자, 3번 A제는 대체제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지금 탄력이잖아요. 수요자들이 이게 탄력적이라 그랬지 아까? 그러니까 대체제가 많은 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수의 가격 탄력성은 0.5다. 수의 가격 탄력성은 아까 뭐보다 크다고 지금 떠들었어요. 5번에서 1보다 크다고 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0.5다는 말은 맞지 않죠. 그래서 결국 답은 몇 번? 5번으로 보면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 까다롭게 문제를 물어보려면 수입이 얼마나 변하는가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때 변화되는 수입을 구하려면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수입을 변합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수의 가격 탄력성 이런 거 주고 총 수입의 변화분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수입을 계산할 때는 가격에다 수량 곱하면 총 수입이다 하는 걸 딱 바탕으로 해서 기준점을 딱 정해놓고 수강료 올렸을 때 수입이 얼마나 변하는가 하는 걸 이제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알아달라 이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우리 수준에서 너무 높잖아요. 예.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딱 물어보는 거 뭐 물어봐요? 말로 물어봐요. 어떤 거? 가격이 올랐을 때 수요자들이 탄력적인데 수입이 늘까요? 줄까요?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말로는 맞출 수 있어야 된다. 계산은 그렇더라도. 17번으로 갑니다. 예. 자, X제 가격이 5% 상승할 때 X의 소비 지출액은 전혀 변화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학원 수강료 5% 올렸어요. 그런데도요,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금액이 똑같다는 건요, 학원 입장에서 수입도 똑같은 거예요. 그 말 이해됐나요? 그러면 학원 수입에 변화가 없대요. 수강료 5% 올렸는데 왜 수입에 변화가 없어요? 수량이 줄어서 그렇겠죠? 그 얼마만큼 줄었다는 거요? 5%만큼 줄었다는 거요. 그러니까 그걸 무슨 탄력이라 그래요? 단위 탄력. 그러니까 수입에는 변화가 없는 게 아까 직각삼각선이라 그랬죠? 이런 형태를 뭐라 그런다고요? 단위 탄력적이라 그런다고요. 이게 수강료를 이렇게 5%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에는 변화가 없다. 왜? 수강생이 또 줄었어요. 5%만. 그래서 전체적인 총수입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를 단위 탄력이라 그러고요. Y제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Y제 소비 지출액이 10% 증가했대요. 학원으로 따지면 수강료 10% 올리니까요. 소비 지출액이 10% 증가했다는 건 학원 수입이 몇 프로 증가한 거예요? 10% 증가했다 이 소리예요. 이해됐죠? 그럼 왜 그래요? 수강생들이 단 한 명도 가방 싸지 않아서. 이해되셨나요? 그게 뭐죠?
완전 비탄력. 답은 3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8번. 평촌 지역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10% 향상되자 아파트 수요가 8% 증가했답니다. 자, 옳은가 물었어요. 밑에 보니까 소득 탄력성 뭐 정상제 열등제 이런 말 나오네요. 자, 소득이 몇 프로 올랐다고요? 10%. 요 이야기잖아요. 10% 오르니까 뭔 일이 생겼어요? 수요량이 8% 증가했죠. 그러면 이건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그러니까 무슨 제하요? 정상제고 소득 탄력성의 크기는 0.8이다. 자,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19번. 아파트 수의 가격 탄력성은 0.2고 소득 탄력성은 0.1이다. 아까 이런 거 말한 거 있었죠? 아파트 가격 탄력성이 얼마라고요, 지금? 0.2고 소득 탄력성은 0.1이다. 그러면 여기 숫자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자, 아파트 가격 탄력성이 지금 0.2고 소득 탄력성은 얼마다? 0.1이다. 자, 무슨 일이 생겼죠? 이럴 때 아파트 가격이 5% 뭐하니까 상승했어요. 그런데 5% 상승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5% 비싸졌으니까 비싸면 안 사. 그래갖고 몇 프로 안 사는 거예요? 1% 감소가 되겠죠? 0.2니까 1%만큼 감소해야 되잖아요, 수량이. 그런데 수량에 변화가 없다고 써놨잖아요. 수량이 종전과 동일하려면 소득은 얼마나 변해야 되겠는가 이래 물었다고요. 그러면 여기도 결론적으로 몇 프로 늘어야 되는 거예요? 1% 증가. 이래야 수량에 변화가 없는 거 아니에요? 1% 증가가 되려면 여기 소득은 몇 프로 늘어야 되겠냐 이래 물어본 거예요. 여기 10%에 0.1을 하면 딱 1%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득이 몇 프로 증가해야 되죠? 10% 증가해야 된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별것도 아니죠? 예. 자, 별것도 아니긴요. 문제 내면 다 틀리면서. 자, 그래서 강사가 해줄 때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볼 때 잘 풀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20번. A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B 부동산 수요가 감소했다면 A하고 B의 관계는, 이거 틀리면 이제 역적이에요. 이제. 자, 뭐예요? 비싸면 안 사. 그랬더니 B도 같이 안 사. 그러니까 뭐요? 보완제. 됐죠? 예, 함께하는 제하가 보완제. 둘 중 하나 선택이 대체제. 넘어갑니다. 자, 21번. 다음 조건을 고려할 경우 수원지역 소형 아파트 임차수의 교차 탄력성 및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를 옳은 거.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어디로 간다고요? 위로. 우리가 교차 탄력성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아파트예요, 오피스텔이에요?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수요량이 얼마나 변한가 요게 알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X제가 뭐가 된 거죠? 아파트인 거예요. 그럼 Y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박스에 보면 무슨 말을 써놨어요? 수원지역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5% 감소하자 수원지역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7% 증가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몇 프로 올랐다고요? 10% 오른 거죠? 이해되셨죠? YJ는 오피스텔 임대료가 오르니까 뭔 일이 생긴 거예요? 오피스텔 비싸서 안 사. 그리고 뭐 사러 왔다는 거예요? 아파트 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7%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증가했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플러스죠? 무슨 관계? 대체제 관계. 자,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얼마가 되고 10분의 7이니까 0.7이 되고 이것은 무슨 관계다? 대체제 관계입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강남에 소재하는 A 부동산. 갑자기 강남에 소재하는 A 부동산 그러니까 뭐가 떠올라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강남에 뭐 땅을 1,400 얼마?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와이프가 1,400억대를 넥슨에 팔았다 그러더군요. 예, 1,400억대 넥슨에 팔았는데 더 재밌는 건 상속세 500억을 내기 위해서 그걸 처분했다 그러던데, 야, 적어도 세금을 내려면 상속세 한 500억 정도는 내고 이래야 어때요? 대한민국 1%가 되는 거죠. 예, 그죠? 예, 그 대한민국 1%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게 어때요? 개돼지 발언을 했었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는 내면서 어때요? 이게 해야 되는 거죠.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죠. 자, 그래서 차오지간 어때요? 요거 뭐 중개하면서 중개 수수료 10억 내고 정상적인 거래다고 막 주장을 하던데, 중개 수수료 10억밖에 안 줬다 그러던데. 별로 성이 안 차죠. 그죠? 조금 더 큰 거 해야 되겠죠. 자, 22번. 좌우지간 강남 나오니까 갑자기 열받았어요. 자, 그랬을 때 어때요? A 부동산하고 그 B 부동산 수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음 같은 결과를 얻었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A 부동산하고 B 부동산의 교차 탄력도 뭐 이런 말 쭉 나오네요. 그 박스 보세요. A하고 B의 소득 탄력도가 보니까 A는 1.3, B는 마이너스 0.6이잖아요. 그걸 보고 뭐 알 수 있어요? A는 정상재고 B는 뭐 보면 알 수 있죠. 교차 탄력도는요.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1.4잖아요. 그럼 두 제한은 무슨 관계예요? 보완제 관계인데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답은 1, 2, 기억, 니은, 틱을 리얼본 중에서 뭐가 맞고? 기억, A는 정상제, B는 열등제, 이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죠. 그 다음 미연번하고 비연번 중에서 뭐가 맞고? 미연번,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보완 관계에 있다. 답은 기억번하고 미연번. 되게 쉬운 문제죠. 예. 자, 답 3번. 23번. 아파트 수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0.8이고 빌라의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의 교차 탄력성이 0.2다. 자, 이 말은 또 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여기에서 가격이 수량에 영향을 주고 가격 말고 또 뭐도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소득 또는 아까 X제 말고 이게 X제다 그러면 Y제 가격도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Y제의 가격이 변했을 때 그 당의 제하의 수량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 이거 알아보는 게 무엇이라고요? 교차 탄력성.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제하가 지금 아파트죠? 그래서 요 아파트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아파트 가격이 올랐네요. 얼마 올랐어요? 10% 올랐어요? 10% 올랐는데 오르고 거기에서 교차 탄력성 가격 탄력성을 줘놨죠. 얼마라고 줘놨어요? 0.8 이렇게 줘놨네요. 0.8이라고 줘놨고 이렇게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은 0.2라고 줘놨잖아요. 줘놨죠? 보이죠? 어떤 일이 생겼다. 아파트 가격이 10% 인상됐고요. 그때 수량이 종전과 같은 수준 유지하려면 빌라 가격은 얼마만큼 변해야 되는가? 그럼 여기 아까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10% 올라서 0.8이니까 수량은 몇 프로 감소해요? 8% 감소죠? 비싸면 안 사. 이렇게 되니까. 그럼 0.8% 감소인데 수량이 옛날하고 똑같으려면 여기 몇 프로 늘어야 돼요? 8%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럼 8%가 늘면 이게 0.2니까 도대체 가격은 몇 프로 올라야 되죠? 여기 보니까 40% 오르면 빌라가 뭐 되어서 비싸져서 빌라 안 사고 뭐 사러 왔다는 거요? 아파트 사러 왔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다 0.2 곱하면 딱 8%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몇 프로가 올라야 돼요? 40%가 올라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빌라 가격은 얼마만큼 변해야 되는가? 예, 1번 40% 증가입니다. 자, 24번. 수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하고 물었는데요. 자, 1번 수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한 단위 변화에 대한 수량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거다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에서 수의 가격 탄력성은 뭐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에 대한 뭐의 변화율이죠? 수량 변화율이라고요. 그러니까 뭘 알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아까 요 4개 변했다는 양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4개 변했는데 뭐에 대해서 원래 있던 10개 중에서 4개 변한 거 아니에요. 수요량의 뭐 변화율을 알고 싶던 거라고. 변화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수량 변화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변화율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그게 수량의 변화를 측정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수량의 변화가 아니고 수량의 변화율을 알아보고자 하는 거라고. 유를 이게. 그래서
뭐 1번 틀린 표현으로 써놨는데 뭐 문제 자체가 그렇게 좋은 표현 아닌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대체재가 많은 재화일수록 수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다? 높다는 건 아셔야 되겠죠. 3번 수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에 가격이 1% 상승했어요. 총 수입은 1% 증가. 수강생이 한 명도 안 변한다. 이게 완전 비탄력이라고요. 그때는 1% 올리면 1%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자, 4번 수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나는 재화를 열등재라 한다. 훌륭합니다. 여기서 이제 0이 눈에 들어옵니까? 0보다 작으면 뭐라고요? 열등재. 수의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의 기준이 1이고 소득 탄력성은 얼마예요? 0이에요. 0.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아야 열등재입니다. 자, 5번 빌라 가격이 상승할 때 아파트 수가 증가한다면 두 재화 간 교차 탄력성은 양의 값이 된다. 자, 빌라 가격이 올랐죠? 그럼 빌라가 비싸서 안 사. 그리고 아파트 사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럼 두 재화는 무슨 관계예요? 대체재죠. 그럼 교차 탄력성이 아까 양의 값을 갖는 게 대체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5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수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가 물었습니다. 자, 1번 그 재화를 대체할 수 있는 재화들이 많을수록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아까 커진다고 배운 거 기억나죠? 예,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이 되니까. 2번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그 재화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어떻다? 탄력적이다. 자, 3번 틀렸네요. 정상재의 경우 수의 소득 탄력성은 일반적으로 정의 값을 가졌죠. 아까 플러스 0보다 크니까. 4번 두 재화의 수의 교차 탄력성이 정의 값을 가질 때 두 재화는 상호 무슨 관계? 대체재 관계. 자, 5번 수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일 때 가격의 변화는 총 수입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다. 아까 단위 탄력일 때는 가격을 올리나 내리나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자, 26번. 자, 다음은 A지역 아파트 시장에 대한 자료들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1%, 소득이 2%, 빌라 가격이 2% 상승한다고 할 때 아파트 수량의 변화는 뭐 세 개 다 줘놨죠. 예. 이번에는 뭐 하라는 거 이거? 보니까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건 뭐도 있고 가격도 있고 기억납니까? 가격 이외 요인도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뭐도 있어요? 소득도 있고 요게 X제라면 X제 가격이 아니라 무슨 제와 가격? Y제인 대체제나 보완제 가격 변할 수도 있다 그랬죠? 변했을 때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 알아보는 게 탄력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 가격은 몇 프로 올랐다고 돼 있어요? 1%. 소득은요? 2%, 1% 오르고 여기는 소득은 2% 증가하고 또 빌라 가격은 2% 상승.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아파트죠 지금. 여기가 Y제가 뭐고? 빌라. 그럼 빌라 가격이 몇 프로 올랐다고요? 2% 상승.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수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알아보자 이런 뜻인데 그 박스에서 아파트에 대한 수의 가격 탄력성 0.8이라고 써놨나요? 그러면 탄력성의 크기를 측정할 때 얘 때문에 수량이 0.8배만큼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수의 소득 탄력성은 0.4니까 소득이 변해서 얘 때문에 0.4배만큼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은요. 네 연번에 보니까 교차 0.4라고 줘놨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또 얼마만큼 0.4배만큼 수량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요거부터 계산해 보면 1% 올랐는데 1% 올랐으니까 0.8이니까 몇 프로 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0.8% 그래야죠. 1%에 0.8이니까 0.8%만큼 수량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비싸면 안 사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소득이 2% 증가했죠. 2% 늘었으니까 0.4니까 0.8만큼 어떻게 돼요? 수량이 늘죠.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럼 요거 해서 어때요? 쌤 됐네. 쌤 됐고 얘는 2%에 0.4니까 얼마? 0.8만큼 어떻게 됐어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이게 빌라가 비싸졌잖아요. 비싸면 안 사. 그리고 뭐 사러 온다? 아파트 사러 왔으니까 수량은 0.8만큼 증가. 자, 따라서 답은 2번 0.8% 증가.
그래서 뭘 물어본다고요? 수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이런 게 있는데 말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직접 계산해가지고 얼마나 수량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걸 계산을 한번 해보라 이런 뜻이에요. 학계론이 좀 어려운 이유가 이런 계산이 들어있어 좀 어렵긴 하죠. 예. 그런데 계산 문제는 틀림없이 맞죠. 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자꾸 보면서 눈에 익히시라는 거예요. 자, 27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오피스 빌딩의 수요 곡선과 아파트 수요 곡선을 나타내고 있어요. 공급 곡선은 동일한 걸로 가정해요. 자, 옳은가 물었어요. 자, 오피스 빌딩이 DA죠. 그러면 DA가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그 DA가 뭐라고 써놔야 돼요? 비탄력. 오피스라고 써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DB가 뭐죠? 아파트. 아파트는 누웠죠? 탄력.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그러면 1번. 아파트와 대체관계에 있는 빌라 가격이 하락한다면 아파트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읽어봐요 이제. 빌라 가격이 하락하면 이걸 읽을 때 싸면 더 사 이렇게 읽으라 그랬잖아요. 뭘 더 샀어요? 빌라를. 그럼 아파트는 사요 안 사요? 안 사. 대체니까. 그럼 수요 감소죠. 좌측으로 간다 이래야 되겠죠. 1번 틀렸죠. 2번 상대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인 오피스 빌딩이 아파트에 비해서 대체재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더 누워있는 DB가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인 아파트가 뭐에 비해서 오피스에 대해서 대체재가 더 많다. 오피스보다. 이해됐죠? 예, 2번 거꾸로 써놨네요. 자, 3번 아파트 수의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 값이다 라는 말은 무슨 재라는 뜻이에요? 정상재다 그 소리예요.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 어디로 가요? 우측으로 가죠. 정상재는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자, 4번 공급이 증가하면 아파트가 오피스 빌딩에 비해서 가격 변화폭이 더 크다. 우리 배운 거 있죠? 세워져 있으면 뭐의 변화폭이 크다? 가격 변화폭이 크다. 기억납니까? 그럼 세워진 게 지금 아파트예요? 오피스예요? 오피스가 더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세워질수록 가격 변화폭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4번도 틀렸죠. 아파트는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오피스 빌딩이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 변화폭이 더 크다. 그래야 됩니다. 자, 5번 가격이 상승하면 오피스 빌딩과 아파트 수량은 모두 감소한다. 자, 뭘 보고 알아요? 그렇죠. 가격이 상승하면 요거죠. 비싸면 안 사. 그거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양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비싸면 안 사가 요게 우하향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DA든 DB든 다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하향하잖아요. 경사가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그건 다 뭐예요? 비싸면 안 사라는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거라고요. 자, 따라서 맞는 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